블라인드 채용에 자신감을 주는 책, 저자 신현종입니다. 공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취준생분들에게 공기업 면접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 책을 냈었는데요. 계속해서 올해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책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2021년 공기업 채용에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호시절 끝났다. 그래서 보통 제도가 변경되고 바뀌었을 때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어수선할 때 싹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내용이 쌓이고 경험이 생기면서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2021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기업 채용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AI 채용이 2018년, 19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오다가 최근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AI 채용도 AI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크게 변별력이 글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없애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거기는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바뀐 부분 첫 번째로 한번 짚어보면은요. 인턴이라던가 체험형 인턴을 예전에는 똑같이 공기업이 서류 전형, 뭐 면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단순하게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겠다. 면접 없이. 자, 이렇게 올해 좀 예고를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류 전형 내용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정규직 채용, 그러니까 인턴 후 채용 전제형 인턴이겠죠.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반직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에도 잘 보시면은요. 작년부터 이런 변화가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일정 부분 적부 판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필기 인적성 검사에 올 수 있게 해줬었죠. 그런데 잘 보면은요. 서류 전형의 20배수 또는 30배수에게 필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원래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도입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서 채용을 하라. 이 기본 취지에는 약간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잘 보면은요. 물론 서류의 쓰임이라던가 그러니까 기술 작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서류에 가점을 붙는 부분과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점화 해가지고 서류에서 전체 평균을 내서 서류에서 점수를 내서 1등부터 쭉 해갖고 20배수, 30배수를 남기고 그 지원자들한테 필기검사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서류 전형에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다며 그래서 중간에 허들로서 인성검사를 두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공기업들이. 그런데 이제는 서류에서부터 아예 배수를 정해놓고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들이 생겼다. 자,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토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토익 공화국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토익 없어진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토익은 정말 생명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점수를 일정 점수 넘으면 문제 없다. 원래 이 기조거든요. 그런데 토익의 점수를요 약간의 군집화, 그러니까 몇 점부터 몇 점, 몇 점부터 몇 점에서 가점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던가 이렇게 외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쪽에서만 있던 것들이 일반 공기업이나 기관들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채용 공고에 잘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채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사무행정직이나 이 일반직, 기술직이 아닌 직무 이쪽에서는 사실 토익 점수가 600점, 650점, 700점 이렇게 기관에서 정한 점수만 넘으면 허들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다가 가점이란 걸 또 넣기 때문에 다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토익 쪽으로 다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짚어볼게요. 그래서 뭐 토익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대학 시절에 한 3학년 2학기까지는 끝내놓으셔야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2021년 쭉 채용 공고를 지금 아마 보신 분들 중에 이거 뭐야?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8년, 19년 쪽에 채용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기술직에 한해서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곳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무행정직까지 쫙 확대가 된 거죠. 잘 보시면은요, 경영학 또는 법학, 행정학, 회계학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나의 과목에 응시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실시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물어보는데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요, 다른 과목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이 있다면 내가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회계학과를 나온 게 아닌 이상에는 저는 경영학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영학 어떻게 공부하죠? 잘 보세요. 경영학의 과목 범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인터넷에 한번 공인회계사 1차 경영학 과목 검색해 보세요. 자료가요, 우르르르 나오고요. 요약집, 막 설명집, 그리고 회계사 공부하는 분들은 옛날보다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이 학생들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은 그 영상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2학년 때 경영학의 계열기초 수준에서 경영학 개론 이런 부분을 수업하는 게 보통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은요, 위에 인터넷 검색창에 KOCW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학에서 경영학 15주 수업하는 거를 뭐 돈 더 안 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갖고 공부를 하시면서요, 아까 얘기 드린 공인회계사 1차 경영학 과목 여기 요약해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경영학은 공부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2021년 바뀐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 다음에 뭐가 있죠? 면접이 있죠. 면접 보시기 전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자신감을 주는 책. 제가 이 면접관으로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으로 참가를 하면서 공기업에서 어떠한 면접 도구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책에 담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1년 공기업 채용 바뀐 부분 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채용 공고를 꼼꼼히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게 나와 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신현종이었습니다.